1975년 8월 초 박 대통령은 진해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그러나 말이 휴가지 일종의 지방시찰과 다름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박 대통령은 몇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만 데리고 연락도 없이 섬을 떠나 거의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궁금해했으나 누구도 물어볼 수 없었다. 저녁 나절에야 박 대통령이 숙소에 돌아왔다. 선우연 공보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물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구경 좀 하고 왔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주위에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설명을 했다. 여천공업단지, 호남정유 메탄올 공장, 7위, 3.1만 부두공사 현장, 중화학공업단지, 여천단지 공사 현장 등을 보고 왔소. 많이 구경했지. 허허. 지금 진행 중인 공사들이 완공돼야 선진국으로 가는 문이 조금씩 가까워질 거야. 오늘 그 많은 공장과 공사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군. 해수욕하는 것보다도 한결 시원한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박 대통령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아 보였다.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수행했던 기자들이 나중에 영부인의 일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종일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수군거렸다. 그날 밤 박 대통령을 찾은 한 비서가 이런 말을 했다. 영부인의 기일이 다가왔는데 각하께서는 일만 하신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침통하게 눈을 감았다. 지만이 엄마 기일이 다가오니까 해수욕 생각도 없고 그래서 단지들을 돌아보고 온 거야. 만석군 집에서 고이 자란 지만이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나보다 더한 개혁주의자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늘 나에게 말했어. 오늘 다녀온 곳이 모두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기본시설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박 대통령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내가 혼자 시찰하고 온 줄 알아? 지만이 엄마랑 같이 갔다 온 거야. 낮은 목소리로 쓸쓸하게 말하는 박 대통령의 그 말에 순간 비서는 온몸이 저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유교사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 속의 시는 수십 편에 이른다. 1975년 8월 진해 저도별장으로 휴가를 갔을 때는 1년 전의 일이 생각나 더욱 애잔한 시를 남겼다. 8월 6일자 시. 일수, 님과 함께 놀던 곳에 나 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매미만이 반겨하네. 앉은 자리 밟던 자국, 체온마저 따스하여라. 저도섬 백사장에 모래마다 밟던 자국, 파도소리 예와 같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렴. 8월 9일에도 박 대통령은 긴 시를 썼다. 저도의 추억이란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해마다 여름이면 그대와 함께 이 섬을 찾았노니 모든 시름 모든 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오붓하게 마음껏 즐기던 행복한 보금자리 추억의 섬 저도. 올해도 또 찾아왔건만 아 어이된 일일까. 그대만은 오지를 못하였으니 그대와 같이 맨발로 거닐던 저 백사장, 시원한 저 100년 넘은 팽나무 그늘, 낚시질하던 저 방파제 바위 위에 그대의 그림자만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손때 묻은 가구 집기 작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미소 띈 그 얼굴, 다정한 그 목소리,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건만 그대의 모습은 찾을 길 없으니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나 찾을까.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뜨고 지고 파도 소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고 들려오는데 님은 가고 찾을 길 없으니 저 창천에 높이 뜬 흰 구름 따라 저 지평선 넘어 머나먼 나라에서 구만리 장천은하 강변에 푸른 별이 되어 멀리 이 섬을 굽어보며 반짝이고 있겠지. 저기 저 별일까? 저 별일 거야. 8월 11일 휴가를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그날 밤 이런 일기를 썼다. 청와대 현관에 도착하니 아내가 마중 나와서 맞아줄 것만 같아 낭하를 걸어 들어가면서도 2층에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기만 했다. 1975년 8월 15일. 이날은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박 대통령은 아침 일찍 국립묘지에 아내 무덤에 다녀왔다. 그 이후 박 대통령이 비서들을 집무실로 불렀다. 벌써 1주년이 됐구만. 그 사람 극락에 가 있겠지.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으나
이제 지만 엄마를 위로하는 길은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말하듯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이라고 느껴. 주위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줄도 모르고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부질없는 소리 말라고 일러줘요. 국내외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가 지만이 엄마를 잊고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박 대통령은 부인을 잃은 쓸쓸함에 대해서 말을 이어갔다.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면 집사람 초상화를 보면서 대화를 하지. 그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고, 친구가 호라비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을 짐작하지 못했는데 내가 겪어보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아. 성경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여자의 갈비뼈 하나로 남자를 만든 것 같아. 허허. 박 대통령은 마치 살아있는 부인을 옆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박 대통령의 숙연함에 비서들은 다 식은 커피잔만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대화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기제사를 지내기 위해 2층 거실로 올라갔다. 그 뒷모습이 쓸쓸하게 보였다. 1975년 12월 12일 박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 공보실의 비서관들을 불러 점심을 함께 했다. 오늘은 지만이 어머니와 결혼한 지 만 2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은혼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대신 아침에 산소에 다녀왔어요. 아내 산소 앞에서 나는 속으로 얘기를 했지. 남편을 두고 혼자 먼저 가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노? 하고. 참 생각할수록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이야. 애들에게 보충 수업도 해주고 지만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는 여름에 피서도 안 가고 그네하고 지만이를 가르쳐 주었지. 내가 강사료라도 좀 줬어야 하는데 참 그렇게 되면 과외 수업이 되지. 허허허.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지만이를 위해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고 말했더니 집사람이 그런 것을 하면 과외 수업이 돼서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지만이는 나와 두 누나가 도와주면 족하니 그런 것 생각지 마시고 지만이 아버지는 정치에나 전념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박 대통령의 변화에 대해서 선우현 공보비서관은 이런 비망록을 남겼다. 대통령은 영부인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있을 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다. 대통령은 우울하거나 기분이 언짢아 보였는데도 한두 시간 지나고 다시 보면 기분이 풀려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이에 국립묘지에 가서 영부인을 만나고 온 것이었다. 대통령은 영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자 눈에 띄게 쓸쓸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기력도 많이 약해졌다. 전에는 비서관들을 자주 불러 술도 함께하며 농담도 잘했으나 영부인의 서거 뒤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술보다는 주로 차를 들었다. 청와대 식당 한쪽 벽에 커다란 영부인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곳에서 대통령은 혼자서 식사할 때도 자주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초상화의 영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차를 마시면서 대통령이 옛 말에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괴사에게 결코 자상한 남편도 모범 남편도 아니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한 대통령이었다. 그 때문에 유괴사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놀라운 절제력으로 그런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다. 참다 못한 유괴사가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를 가출하여 종적을 감춘 일도 있었다. 무뚝뚝한 박 대통령의 아내에 대한 진심은 아내가 죽은 뒤 아무도 보지 않은 일기를 통해서만 표현됐다. 유괴사도 생전에 남편의 마음속에 숨은 이런 신뢰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지 모른다. 만 57세에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된 권력자의 허전한 마음을 채운 것은 이럴수록 조국 근대화를 더욱 세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지만 인생에 대한 허무감도 곁들여졌을 것이다. 유괴사는 또 남편에게 정치적 견제도 할 수 있는 청와대 내 야당이었다. 유괴사는 박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분노한 이였다. 빈틈없는 유괴사는 남편에게 진정서를 전달하여 조치를 요청할 때도 미리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한 뒤에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아내의 건의를 존중하여 처리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의지가 되고 동시에 견제도 해주던 동반자를 잃은 것이다.